다시 해. 제대로. 힘들어. 핑계 대지 마 해. 지민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건 가정폭력인가? 강남의 작은 IT 회사에서 일하는 그녀는 3년간 모은 돈으로 겨우 이 작은 원룸의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역에서 걸어서 15분.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방음이 좋지 않다는 부동산의 솔직한 경고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조용한 사람이에요. 지민 씨는 그렇게 말하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사 첫날 3월의 저녁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박스를 풀고 옷을 정리하고 작은 책상을 조립하는 동안 옆집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민 씨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조용한 이웃이구나. 그날 밤 지민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산다는 것은 때로 고독과의 동거를 의미합니다. 월급의 절반을 월세로 내고 나머지 절반으로 한 달을 버텨내는 살.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타인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원하지 않아도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누군가의 삶에. 하지만 인생은 늘 우리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때로는 조용함 뒤에 폭풍이 숨어 있고 때로는 소음 뒤에 침묵이 숨어 있습니다. 이사 온 지 이틀째 되던 밤, 오후 10시, 지민 씨가 막 잠에 들려던 순간 얇은 벽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다급하고 어딘가 절박한. 일어나, 일어나서 해. 지민 씨는 눈을 떴습니다. 이어지는 노인 남자의 목소리. 떨리고 힘없고 겁에 질린. 미안해. 미안해.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미안하다고 끝이야. 어제도 못했잖아. 뭔가 넘어지는 소리. 쿵. 남자의 신음. 아. 지민 씨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지민 씨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벽이 너무 얇았습니다. 듣지 않으려 해도 소리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다시 해. 제대로. 힘들어. 핑계 대지 마. 해. 또 뭔가 부딪히는 소리. 탁. 남자의 기침 소리. 그리고 여자의 한숨. 지민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건 가정폭력인가? 첫날 밤의 소음은 우연일 거라고 지민 씨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부부에게는 다투는 날이 있고 어제는 아마도 그런 날이었을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튿날 밤 오후 10시 또다시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못하겠어. 제발 조금만 쉬게. 안 돼. 지금 해야 해. 뭔가 끌려가는 소리. 남자야. 하는 낮은 신음. 여자의 거친 숨소리. 일어나. 제대로 서. 지민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매일 이러는 건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오후 10시. 시계처럼 정확하게 옆집에서는 같은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지민 씨는 수면 부족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보고서의 숫자를 잘못 적었습니다. 중요한 회의 시간을 착각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서류에 쏟았습니다. 지민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팀장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지민 씨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민 씨는 귀마개를 샀습니다. 고급 귀마개. 소음 차단율 99%.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벽이 너무 얇았고 소리는 너무 선명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힘들어.
포기하지 마. 쿵쿵. 발을 구르는 소리. 여자의 울음 섞인 목소리. 왜? 왜 안 돼? 왜? 그리고 남자의 작은 흐느낌. 지민 씨는 베개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여전히 들렸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판단합니다.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성급하게 그리고 확신에 차서 지민 씨는 생각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학대하는 건가? 밤마다 반복되는 그 소리들, 화를 내는 여자의 목소리, 두려워하는 남자의 목소리, 넘어지는 소리, 부딪히는 소리, 신음소리. 지민 씨의 머릿속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확실한 것도 아니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민 씨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발표 중에 졸았습니다. 팀장은 그녀를 프로젝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지민 씨, 건강부터 챙기세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민 씨는 탁자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10시, 또다시 시작되는 소리. 지금 당장, 무릎이 아파, 참아, 해야 해. 쿵, 넘어지는 소리. 남자의 신음. 여자의 목소리. 일어나, 제발 일어나. 이번엔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 씨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콩콩콩.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하지만 옆집의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지민 씨는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이사 가능한 원룸 있나요? 부동산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죠. 이번 달 말에 나오는 집이 하나 있는데 계약할게요. 지민 씨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2주 후면 이사 가능하다고요? 좋아요. 계약금 드릴게요. 2주만 참으면 됩니다. 지민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2주만 참자. 그리고 여기를 떠나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 할아버지, 괜찮으실까? 하지만 그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제발, 제발 해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지민 씨는 이불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망가는 거잖아. 저 할아버지를 그냥 두고. 때로 우리는 듣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소리는 들리지만 그 소리가 담고 있는 진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밤을 알지만 그들의 낮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괴리 속에서 우리의 오해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이사를 결심한 지 사흘째 되던 토요일 오후, 지민 씨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4층 계단을 오르는 것은 여전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복도에 들어섰을 때 지민 씨는 멈춰 섰습니다. 옆집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밤마다 그 소리를 내던 사람들. 지민 씨는 재빨리 열쇠를 꺼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좁은 복도에서 그들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와 60대 후반의 할머니. 그런데 지민 씨가 본 광경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이끌고 있었습니다. 여보, 천천히 걸어요. 계단 조심하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밤에 들었던 그 날카로운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한 미소였습니다. 응, 조심할게. 지민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분들이 밤에 그렇게 하던? 할머니는 지민 씨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시는 분이시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눈 밑에 깊은 다크서클, 주름진 손등에는 파스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민 씨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도 지민 씨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좋죠? 밝고 순수한 목소리. 밤에 들었던 그 떨리는 두려움에 찬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노부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할머니는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손을 놓치지 않으며 여보, 난간 잡고. 그래, 천천히. 응, 알았어. 저기 햇빛 예쁘죠? 우리 공원 가서 벤치에 앉아요. 좋아. 좋아. 그들의 모습은 어딘가 평화로웠습니다. 다정했습니다. 학대받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민 씨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모순. 우리 삶은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낮의 얼굴과 밤의 얼굴, 밖의 모습과 안의 모습, 그리고 우리는 그 중 하나만 보고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지민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그 소리, 화를 내고 다그치고 할아버지가 신음하는 소리. 하지만 낮의 본 모습은 손을 잡고 다정하게 서로를 보살피는 노부부. 도대체 저분들은 뭐지? 지민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노인 가정폭력 신고.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하다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낮에 본 그 모습, 저게 정말 폭력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일까?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오후 10시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여보, 오늘은 조금 더 해봐요. 할 수 있죠? 응, 해볼게. 좋아요. 그럼 시작해요. 집중하고. 침묵. 긴 침묵. 그리고 할아버지의 한숨. 안 돼. 안 돼. 괜찮아요. 한 번 더 해봐요. 힘들어. 알아요. 알지만 해야 해요. 제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낮에 본 그 다정한 모습, 밤에 들리는 이 절박한 소리. 대체 저 노부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했는데, 낮에 본 할아버지는 전혀 학대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해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해. 궁금증은 때로 우리를 올가맵니다. 알고 싶지 않아도, 보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자꾸만 그것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주말, 지민 씨는 또다시 복도에서 그 노부부와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여보, 이쪽이에요. 우리 집이라고 말해도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여기? 네, 여기. 우리가 30년 산 집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래, 30년. 문이 닫히기 직전 지민 씨는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깊은 한숨 소리를. 후. 그리고 작은 흐느낌. 지민 씨는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저 할머니, 괜찮으신 걸까? 밤마다 화를 내는 것처럼 들렸지만
낮에 본 할머니의 얼굴은 무언가에 지쳐 있었습니다. 슬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오후 10시가 되었지만 옆집은 조용했습니다. 지민 씨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오늘은 조용하네. 하지만 10시 30분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나 좀 봐줘요.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 누구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 나예요. 당신 아내. 아내? 네. 40년을 같이 산 아내요. 침묵. 그리고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요. 쿵.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 아니, 누군가 주저앉는 소리. 할머니의 울음소리. 으흑, 으흑. 지민 씨는 가만히 벽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왜 날 못 알아봐요? 어제까지만 해도 알아봤잖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울음과 절규 사이 어디쯤에 있었습니다. 그제야 지민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민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정폭력이 아니었어. 하지만 그렇다면 대체 무엇일까? 매일 밤 반복되는 그 소리. 화를 내는 것처럼 들렸던 할머니의 목소리. 두려워하는 것처럼 들렸던 할아버지의 목소리. 그리고 오늘 들은 대화. 나를 못 알아본다. 기억이 안 난다. 지민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짐작만 할 뿐. 이사까지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민 씨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사 3일 전 밤. 그날 밤의 소리는 평소보다 더 심했습니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해요. 힘들어. 너무 힘들어.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할머니의 울부짖음. 제발, 제발 해줘요. 날 잊지 말아줘요. 지민 씨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벽을 두드렸습니다. 콩콩콩.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의 울음소리만 더 커졌습니다. 왜 안 돼? 왜 자꾸 나빠지는 거야? 제발. 지민 씨는 베개를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을 겪고 계신 거지? 때로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엿듣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저 불편해하고 피하고 외면합니다. 지민 씨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도망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불편한 것으로부터, 그리고 타인의 고통으로부터. 그것이 비겁함인지 현명함인지도 모른 채 이사 당일 아침, 지민 씨는 새벽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박스에 담고 옷을 가방에 넣고 그릇을 신문지로 감싸며 드디어 떠나는구나. 안도감과 함께 묘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얇은 벽. 지난 2달간 그 벽 너머로 들려온 소리들. 처음에는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상한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쪽에서 누군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 안녕하세요. 이삿짐 센터입니다. 이사 기사님의 밝은 목소리. 지민 씨는 문을 열어주고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스 하나, 둘. 가구들이 하나씩 복도로 나갔습니다. 아가씨, 짐이 많지 않네요.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네.
혼자 사는 거라. 짐을 나르는 중에도 지민 씨의 시선은 자꾸 옆집 문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침이라 그런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시겠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마지막 짐만 싣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민 씨는 마지막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방을 떠나면 다시는 저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평화로운 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바로 그때 삐용 마이너스 삐용 마이너스 삐용 마이너스 건물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 지민 씨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래에 구급차가 멈춰 섰습니다. 쿵쿵쿵. 구급대원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 4층이라고 하셨죠? 네. 빨리요. 지민 씨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멈춘 곳은 옆집, 지민 씨의 옆집 문 앞. 여기입니다. 여기.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눈물 범벅, 손은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제발. 구급대원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들것에 할아버지가 실려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 거친 호흡, 몸을 떨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옆을 따라가며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병원 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지민 씨의 눈에 들어온 것. 할머니가 꼭 껴안고 있는 두꺼운 앨범. 그리고 낡은 노트. 할머니,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네. 이게 남편이 저를 기억하는 유일한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뒤를 따라가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당신 옆에 있어. 당신, 누구세요? 할아버지의 약한 목소리. 나예요. 당신 아내. 할머니의 흐느낌. 지민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사 기사님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아가씨, 어떡합니까? 이제 출발해야 하는데. 하지만 지민 씨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 아내를 기억하지 못해.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외면했던 모든 순간들, 그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민 씨는 이사 기사님을 돌아봤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잠깐만 시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요? 네. 꼭 가봐야 할 곳이 있어서요. 이사 기사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30분만 기다릴게요. 지민 씨는 서둘러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급하세요? 네. 급합니다. 택시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지민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이사 가야 합니다. 새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갈 수가 없어. 10분 후 지민 씨는 병원 응급실 앞에 섰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응급실은 복잡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신음소리, 울음소리, 의료진들의 급한 발소리. 지민 씨는 대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그 두꺼운 앨범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민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넘기는 앨범. 그 안에는 사진들이 빼곡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노부부, 결혼식 사진,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여행지에서의 사진. 여보, 이거 봐요. 우리 결혼식 날이에요. 기억나요? 할머니는 사진을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약속. 평생 함께 하자고. 늙어서도 손잡고 걷자고. 눈물이 사진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날 기억 못했죠? 괜찮아요. 괜찮아.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목소리만 들을 수 있어도, 당신이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민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할머니 옆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저기, 할머니.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 어머, 옆집에 사시던. 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안 좋대요.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 지민 씨는 할머니 무릎 위의 앨범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앨범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40년을 같이 살았어요. 결혼한 지 40년. 3년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머리를 다쳤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치매가 왔어요. 초기라고 했는데 너무 빨리 나빠지고 있어요. 그제야 지민 씨는 알았습니다. 밤마다 들렸던 그 소리의 의미를, 할머니의 절규의 의미를, 할아버지의 신음의 의미를. 지민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그럼 매일 밤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 훈련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할머니는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남편을 깨워서 기억 훈련을 시켰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3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2022년 3월 1일 마이너스 무릎 꿇고 집중 10분. 내 얼굴 3초 기억. 2022년 3월 2일 마이너스 반복 훈련 30분. 내 이름 외우기 실패. 2022년 3월 3일 마이너스 손바닥 자극 후 5초 기억 성공. 페이지를 넘길수록 기록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마이너스 오늘은 0초. 나를 완전히 모름. 2024년 10월 16일 마이너스 0초.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웃음. 2024년 10월 17일 마이너스 0초. 계속 시도. 지민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이게 소음 때문에 힘드셨죠?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를 완전히 잊기 전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목소리만이라도 기억 속에 남기고 싶었어요. 사랑은 때로 소음처럼 들립니다. 고통처럼, 폭력처럼,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처럼.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애틋함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타인의 고통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위로의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침묵으로 함께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지민 씨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 파스가 붙어 있고 곳곳에 멍 자국이 있는 손. 할머니, 손이. 지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 이거요? 남편을 일으켜 세우다가 제가 넘어져서.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69이에요. 저보다 5살 많죠. 근데 병이 오고 나서 힘을 못 쓰거든요. 매일 밤 운동을 시켜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래요. 근육을 쓰면 뇌도 활성화된다고. 할머니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무릎 꿇고 일어서기 10회, 제자리 걸음 100보, 손뼉 치기 50회. 노트에는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의 운동 기록, 성공과 실패, 그리고 할머니의 메모. 오늘은 7회 성공, 3회는 넘어짐, 내가 받쳐줌, 무릎이 아프다고 함, 하지만 해야 함, 미안해, 100보 중 50보 성공, 나머지는 내가 부축. 지민 씨는 페이지를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완전히 오해했어요. 지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학대하는 줄 알았어요. 밤마다 그 소리를 듣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일으켜 세우라고, 다시 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소리를 질렀으니까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안 돼요. 남편이 점점 멍해져요.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말해야 해요. 귀에 자극을 줘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어두운 방 안.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할머니가 앞에서 손을 잡고 말합니다. 여보, 나봐요. 눈 뜨고 나봐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은 초점이 없습니다. 나예요. 당신 안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집중해요. 나를 봐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래요. 자극이 필요하다고.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큰 소리, 강한 터치, 반복 훈련. 그게 지금 유일한 방법이래요. 지민 씨는 노트의 다른 페이지를 봤습니다. 손바닥 자극 마이너스 살짝 때리기. 너무 세게 하면 안 됨. 하지만 너무 약하면 효과 없음. 넘어졌을 때 마이너스 스스로 일어나게 해야 함. 내가 도와주면 근육 안 씀. 할머니, 혼자서 3년 동안을. 네, 혼자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말 안 했어요. 아직? 왜요? 아이들이 알면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자고 할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은 안 돼요. 남편이 저를 기억하는 동안은 제 곁에 있어야 해요. 요양원에 가면 저를 더 빨리 잊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밤 훈련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앨범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여주고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고 제 목소리를 기억하게 하고 하루라도 더, 단 하루라도 더 저를 기억해 줬으면 해서. 사랑은 때로 집착처럼 보입니다. 이기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놓고 싶지 않은 간절함입니다. 함께한 시간을 쌓아온 기억을,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을.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저요. 남편이 어때요? 지민 씨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안정은 됐습니다만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치매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지금 속도로는 6개월 안에 말기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지민 씨가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 겨우 6개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보호자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집에서 돌보시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 요양시설을 알아보시는 게 싫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하지만 보호자님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이렇게 하시다간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6개월이면 됩니다. 6개월만 더 제가 남편 옆에 있게 해주세요. 그 후에는 제가 포기할게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가 다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6개월, 중얼거리는 할머니.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6개월밖에 안 남았네. 지민 씨는 옆에 앉아 할머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앨범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 이게 우리 20살 때예요. 할머니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 양복, 남편이 처음 산 양복이에요. 저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아르바이트에서 산.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함께 할 줄. 페이지를 넘깁니다. 결혼식 사진. 결혼식 날. 비가 왔어요. 남편이 그랬죠. 비 오는 날 결혼하면 행복하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첫째 딸이 태어난 날. 남편이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여행지에서의 사진. 환갑 때 제주도 갔어요. 남편이 그때 말했죠. 당신 손잡고 100살까지 살고 싶다고. 마지막 페이지. 한 달 전 사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남편이 저를 알아본 날이에요. 할머니의 손가락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순자야라고. 그게 한 달 전이에요. 그 후로는 한 번도. 기억은 때로 잔인합니다. 쌓아온 모든 것을 지우고 사랑했던 사람을 낯선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지민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오해해서. 아니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오해할 만했어요. 매일 밤 그런 소리를 들으면. 하지만 저는 이사를 가려고. 지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힘드신 줄도 모르고. 저는 그냥 불편하다고. 할머니가 오히려 지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사 가세요. 당연히 가야죠. 젊은 사람이 잠도 못 자고. 아니에요. 지민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이사 안 갈래요.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지민 씨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저 이사 안 갈래요. 그냥 그 집에 있을래요. 지민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당신한테 폐를 끼칠 수는. 폐가 아니에요. 지민 씨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오해했었잖아요. 그 죄책감이 너무 커요. 그리고 지민 씨는 앨범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혼자 하시기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때로 우리는 타인의 고통 앞에서 작아집니다. 하지만 그 작아짐이 연대의 시작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견디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때로 우리는 계획을 바꿉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성장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지민 씨는 이사를 취소했습니다. 방 한편에는 아직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풀지 않은 짐들. 하지만 지민 씨는 그것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살아봐야지. 저녁 6시. 지민 씨는 직접 만든 찌개를 담아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지민 씨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지민 씨. 할머니, 저녁 드셨어요? 아직. 남편 먹이고 나서 먹으려고. 지민 씨는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찌개 끓였어요. 같이 드세요. 할머니는 지민 씨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고 낡은 거실. 하지만 곳곳에 추억이 가득한 집.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요? 지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방에서 쉬고 계세요. 요즘 피곤해 하셔서. 할머니는 찌개 냄새를 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지민 씨. 요즘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했는데. 지민 씨는 안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아버지 인사드려도 될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들어가 보세요. 지민 씨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침대, 작은 책상, 그리고 벽면 가득한 메모지들. 메모지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 이름 김순자, 딸 이름 은지, 은희, 우리 집 주소 시동, 아내 좋아하는 꽃 장미, 할아버지를 위한 기억 메모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민 씨를 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 하지만 순한 미소.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에 사는 박지민이에요. 지민. 할아버지는 그 이름을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이름처럼. 지민 씨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찌개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방에 메모지들이. 아, 그거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제 얼굴을 잊어도 글자는 아직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다 적어뒀어요. 매일 아침 남편한테 읽어주고 같이 읽게 하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지민 씨 요리 솜씨가. 별거 아니에요. 할머니, 많이 드세요. 지민 씨는 할머니 그릇에 계속 반찬을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먹다가 문득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갑자기 왜 이러는지.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가 저한테 밥을 챙겨준 게 정말 오랜만이라. 돌보는 사람은 누가 돌봐줍니까? 지키는 사람은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잊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에게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녁 10시. 지민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도 들릴 것입니다. 그 소리가. 여보, 일어나요. 운동할 시간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 피곤해.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무릎 꿇고 앉아봐요. 천천히. 쿵. 뭔가 바닥에 무릎 꿇는 소리. 좋아요. 이제 일어서요. 힘들어. 조금만 참아요. 하나, 둘, 셋. 쿵.
넘어지는 소리. 아, 할아버지의 신음. 괜찮아요. 다시 해봐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지민 씨는 더 이상 그 소리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힘드시겠다. 그때 들린 소리. 으윽. 할머니의 신음. 뭔가 잘못됐습니다. 지민 씨는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띵동 마이너스 띵동 마이너스. 할머니, 괜찮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허리를 구부린 채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민 씨.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허리를 삐끗했나 봐요. 남편을 일으키다가 지민 씨는 재빨리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여기. 거실 소파에 할머니를 앉혔습니다. 할머니는 통증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으세요? 병원 가셔야 해요. 안 돼요. 남편을. 제가 할아버지 돌볼게요. 지민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지민 씨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오늘 밤 할아버지 돌볼게요. 할머니는 병원 가세요. 하지만 어떻게? 지민 씨가 어떻게? 할머니가 하시는 거 봤어요. 그리고 지민 씨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쉬셔야 해요. 이러다 할머니가 먼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민 씨는 할머니를 택시에 태웠습니다. 천천히 다녀오세요. 할아버지는 제가 잘 돌볼게요. 저기, 남편이 밤에 깨면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를 못 알아볼 거예요. 놀랄 수도 있고. 괜찮아요.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지민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택시가 떠났습니다. 지민 씨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지민이에요. 할아버지는 지민 씨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옆집에 사는 지민이에요. 할머니가 잠깐 병원 가셨어요. 순자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순자 할머니요. 금방 오실 거예요. 지민 씨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책 읽어드릴까요?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시집. 펼쳐보니 곳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필적으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시. 지민 씨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순자가 읽어주던. 지민 씨는 계속 읽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호흡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때로 타인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서툴더라도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연대입니다. 1시간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할머니가 돌아왔습니다. 허리에 파스를 붙이고 지민 씨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떠세요? 괜찮아요. 많이 나아졌어요. 할머니는 안방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주무세요. 시 읽어드렸더니 편하게 주무시던데요. 할머니는 안방 문을 살짝 열어 들여다봤습니다. 할아버지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민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지민 씨.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아니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돼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함께 있어준다는 것.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낯선 사람이, 이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온기입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멈출 수 없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사랑하는 법을, 함께하는 법을, 그리고 보내는 법을.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옆집 할아버지의 계절은 점점 깊은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민 씨에게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가기 전 옆집 초인종을 누르는 것. 띵동 마이너스. 할머니, 저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민 씨를 보는 얼굴에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지민 씨, 왔구나. 네.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게요. 지민 씨는 장바구니를 들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좀 쉬세요. 지민 씨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에는 절대 쉬지 않던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지민 씨가 옆에 있어주면서 할머니도 조금씩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지민 씨가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 안방.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할아버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민 씨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저녁 드실 시간이에요. 할아버지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 지민 씨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봄이 왔어요. 저기 나무에 꽃이 폈어요. 보세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민 씨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 저는 지민이에요. 옆집에 사는 지민. 할아버지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시간. 3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민 씨가 할아버지에게 밥을 떠먹여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한 숟가락만 더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조금만요. 힘내셔야죠. 지민 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민 씨, 미안해요. 맨날 이렇게.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돌봄은 인내입니다. 반복입니다. 그리고 보상 없는 헌신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저녁 10시. 이제는 지민 씨도 함께하는 시간. 할머니 혼자서는 힘들어진 운동 시간. 할아버지, 일어나 볼까요? 할머니와 지민 씨가 양쪽에서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할아버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잘하셨어요. 하지만 곧 무릎이 꺾였습니다. 쿵. 2사람이 재빨리 받쳐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해봐요. 할머니의 목소리. 예전처럼 강하지 않았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할아버지를 침대에 눕히고 2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깊은 침묵.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 씨,
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 3개월 지민 씨 없었으면 전 못 버텼을 거예요. 지민 씨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 할머니, 제가 할머니한테 배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뭐요? 사랑이요. 지민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할머니 보면서 배웠어요. 사랑은 예쁜 말이나 로맨틱한 순간이 아니라 지민 씨는 안방 문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훈련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는 거고 기억하지 못해도 계속 말 거는 거더라고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결혼하고 40년.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남편이 옆에 있는 것도, 아침에 깨면 옆에서 자고 있는 것도.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잃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고 이별은 찾아옵니다. 한 달 후, 어느 토요일 아침, 지민 씨는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민 씨, 병원이에요. 남편이.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지민 씨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민 씨,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대요. 중환자실. 할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거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나예요. 순자. 할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 좀 봐줄 수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할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자, 작은 목소리,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 할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요. 나예요. 순자예요. 당신, 기억해요? 날 기억해요?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해.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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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심전도 소리.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 그것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별입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습니다. 사랑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 작은 장례식장.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지민 씨. 할머니는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 장례식이 끝나고 할머니는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민 씨가 함께 갔습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 문을 열자 조용한 집. 더 이상 할아버지가 없는 집. 할머니는 안방 문을 바라봤습니다. 안방. 빈 침대. 벽에는 여전히 메모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내 이름 김순자. 딸 이름 은지, 은희. 할머니는 천천히 메모지들을 떼어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눈물을 흘리며. 거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두꺼운 앨범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지민 씨. 네, 할머니. 후회 없어요. 할머니는 앨범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지막에 남편이 제 이름을 불러줬잖아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사랑은 기억입니다. 함께했던 시간, 나눴던 말들, 잡았던 손의 온기.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남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민 씨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퇴근 후면 옆집을 방문했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할머니, 저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지민 씨, 왔구나. 오늘 내가 미역국 끓였어. 정말요? 저 미역국 좋아하는데. 두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지민 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리워요. 매일. 하지만 괜찮아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저를 기억하며 떠났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식사 후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민 씨, 네, 고마워요. 정말로. 할머니는 지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 씨 없었으면 저 혼자서는 못 견뎠을 거예요. 아니에요, 할머니. 지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할머니한테 더 많이 배웠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헌신이 뭔지, 함께 한다는 게 뭔지. 저녁, 지민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더 이상 밤 10시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민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의 의미를 저는 그날 이후로 배웠습니다. 소리만 듣고 판단하지 않는 것을, 불편함을 피하지 않는 것을, 그리고 타인의 고통 앞에서 외면하지 않는 것을. 매일 밤 들렸던 그 소리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폭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기억하려는, 기억시키려는, 잊지 않으려는 간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타인의 소음 속에서 삽니다. 하지만 그 소음 너머의 진실을 보려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 소음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귀 기울여 들으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